돈이 되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요. 그래도 한 10월부터 요즘 계속 좋은 흐름을 타고 있어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식 더 살까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고의 균열, 그동안 시장을 억눌렀었던 3고라고 하면 고물가, 고금리, 하나 또 뭐죠? 고환율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게 하나하나씩 이제 균열이 네. 생긴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미국의 CPI가 지난 발표치 보니까 앞에가 7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점 대비 이제 꺾이는 것인가? 아직 뭐 고물가긴 한데 예, 요즘 살짝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코어 CPI가 요 정도 수준. 그리고 이 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서비스는 상품 폭이 지금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물가가 좀 많이 떨어졌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환율이. 우리 시장의 이제 동력이었던 환율인데 고점 대비 많이 꺾여 있는 상황이죠. 달러 인덱스 자체가 최근 115선을 이제 고점으로 내려오는 그런 국면이 그려지고 있고요. 당연히 달러당 원화 환율도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요 증권사에서 연말 코스피 전망 밴드가 지금 나와 있는데 기존의 전망치에서 다 눈높이를 조금씩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단은 2,650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단은 원래는 한 2,100 정도였는데 한투는 2,300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2,000대에서 이제 2,400 보는 쪽도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눈높이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제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미국의 소비주 물가 하락 및 중국의 코로나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 아직 공식 발표는 아닌데 기대감이 계속 나옵니다. 공매도 비중이 줄어드는 등 증시의 방향성 변수가 발생하고 있다. 예, 일단은 물가가 조금은 잡혔으니까 금리도 조금은 빠르게 올렸던 거를 늦추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기대감이잖아요. 어떤 관점이세요? 네, 일단은 환율이 엄청나게 꺾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창용 총재가 지지난주 혹은 발언을 계속 이어갔는데 예. 환율이 꺾인다고 되게 자신을 했었을 때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많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었는데 이벤트 같이 했네. 내가 IMF에서 왔다. 그죠. 네, 되게 굉장히 이런 발언 되게 하기 드문데 자신감 있는 발언을 하셨는데 정확히 적중을 했습니다. 환율 예. 빠지는 속도가 이 사상 거의 최대치로 좀 빠지고 있는데 예. 당장 거의 일주일 만에 거의 7% 가까이 좀 빠지면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바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간에서 주식을 더 살까라고 하는 질문에 보시면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정도까지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개인들은 본전에 나오고 싶은 욕구가 정말 극대화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이 동반이 됐었을 때 개인 투자자들 보통 막 조단위 매수가 들어오거나 그렇죠. 이제 이럼으로써 이제 주식 시장이 막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금요일까지 모습은 본전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강해서 다 팔았습니다. 정말. 다 외국인이랑 기관이 받아갔죠. 네, 그죠. 이제 선물도 사실 다 이제 기관이와 외국인들이 다 가져감으로써 개인들의 이제 본전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 오늘은 그것도 또 그럴만해요. 1년, 2년 이렇게 눌려 있어서 막 마이너스 보다가 이제 마이너스 없어졌는데 지쳤어. 그렇죠, 네. 예, 팔자 매도죠, 뭐 네. 이런 심리가 지난주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사도 될 만한 구간인데 그 시세의 끝이 좀 짧을 것 같습니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당장 이제 4분기 이후부터 나올 여러 가지 기업들의 침체에 대한 이제 이런 대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좀 꺾일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 인상 시기 이후에는 경기 침체기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기에는 오히려 버틸만 하니까 금리 인상을 하는 거고요. 금리 인하기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만큼 경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까기 때문에 저는 일단 12월 정도까지가 랠리에 일단은 단기 우위가 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후에는 4분기 때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만큼 이제 좀 하락이 되는지 이미 가이던스들이 많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 랠리에 집중을 좀 해보신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은 뭐 좀 비싸 보여도 주식은 좀 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섹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랠리가 조금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일수록 오히려 주식은 살만한 구간이긴 한데 섹터를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을
그쵸. 사시지 않으시면 오히려 소외받으실 수도 있는 게 예. 이런 상승장 때 뭐 예를 들어 이전에 있어서 코로나 관련주 갖고 계셨던 분들은 소외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랠리 때 랠리 때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섹터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좀 신중하게 하셔서 이제는 계획적으로 매수 이제 막 이거 오른다 하고 예. 섣불리 매수하셔서 좀 이제 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이 종목을 사겠어 하고 미리 마음가짐을 하시고 아. 계획적으로 매수를 하셔야지만 예. 현재 시장에서는 성공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예. 코멘트로 주식은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섹터 선정에는 조금 이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제 다음 질문은 뭘 살까인데 그죠, 그 네. 전에 한 가지 좀 걸리는 단어가 있어요. 랠리는 랠리인데 단기 랠리라는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네. 그럼 단기 랠리의 그 단기는 어느 정도 구간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일단은 12월 FOMC 정도까지를 일단은 1차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 게 한 달 정도? 네, 한 달 정도죠. 이제 악재라고 나왔던 시장의 악재들이 한 번에 좀 해소가 예.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있죠. 뭐 금리 인상, 금리 꺾였고 사실 나스닥도 제가 금요일 날 걱정을 했던 게 7% 올랐다가 또 4% 빠지면은 이거는 또 도루묵인데 또 그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의심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고요. 거기다 중국도 지금 이제 부동산 관련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조금 이제 기간을 연장해 두면서 일단 단기간은 불을 끄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지금 G20 회담이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들도 또 예. 마무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악재들이 한 번에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 랠리는 이어질 것이다. 근데 일단은 FOMC 때 혹시나 금리 인상 시그널이 보여줬었는데 이게 또 75bp 해버리면 또 이제 또 이렇게 또 그쵸. 해버릴 수가 있고요. 파월 의장은 자산 시장의 인플레이션 또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매파적인 발언과 비둘기적인 발언을 좀 번갈아 가면서 하고요. 이번 주에 유난히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많더라고. 한 6명인가 8명 정도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FOMC 블랙아웃도 끝났겠다. 이제 네. 입을 열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많이 오르면은 예. 아마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충분히 매수는 하시되 계획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셔야지만 시장에서 살아남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산시장 인플레이션 또한 다들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보다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시장이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걸 다 싫어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너무 망가지면 그건 이제 책임론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너무 시장이 급하게 막 뛴다 그러면은 사실 그게 인플레이션 요소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움직이기를 기대할 텐데 그러면 오르면 약간 누르는 멘트, 너무 떨어지면 조금은 립 서비스 이런 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 힌트를 좀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계획적으로 어떤 걸 살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이제 핫한 종목들을 보시면은 예. 아무래도 2차 전지가 여전히 대세의 흐름을 피할 수가 없을 것 대세 중에 같고요. 대세인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 네, 그죠. 오늘 보시면은 이제 뭐 괴리가 굉장히 심하죠.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의 괴리도 지금 굉장히 심하고 예. 코스피는 뭐 0.5% 상승인데 코스닥은 하락. 굉장히 좀 괴리감이 좀 심한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주도 섹터는 2차 전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코멘트를 드리자면은 이제 지난 이제 주말에 나왔던 기사들은 민주당이 상원에서 이겼다. 이렇기 때문에 네. 어떤 정책적인 요소, 즉 신재생 에너지들이 다시 한번 불을 뿜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면서 2차 전지를 메인 섹터로 하시되 신재생 에너지가 뒤를 서포트 해주는 그런 입장으로 보셨다고 하시라면은 예. 충분히 신재생 에너지도 많이 눌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확 올랐다가 거품이 쫙 빠져서 적정 구간에서 지지를 대부분 섹터 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 신재생 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거. 뭐 태양광, 풍력, 원전까지, 수소까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만약에 보신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저는 풍력 쪽이 현재 기술적인 부분들이 대부분 비슷한 위치에서 슈팅을 쏠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태양광은 뭐 여러 예. 가지 종목들이 많겠지만 실제 예. 수혜는 저는 하나솔루션 한 종목만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을 컨택하시는 것보다는 대장 쪽에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시장에서 소외를 당하진 않을 것 같다. 다만 이런 이제 뭐 유동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하루에 뭐 20% 가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렇지만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풍력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한 종목씩 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뭐 태양광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타나솔루션 한 종목만 보시는 게 지금 가장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지금 2차 전지 보시면 오늘 조금 이제 전해질 전액 쪽 계속 예. 코멘트 드렸는데 오늘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첨보 양극재, 뭐 네, 이런 거. 천보, 후성, 그다음에 뭐 엔캠, 그다음에 동화기업 예. 이런 종목들도 지금 굉장히 좋은데 아마 양극재, 음극재 시장이 좀 밀려서 뒤에서 이제 우리는 언제 갈지 좀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슬슬 예. 오르기 시작하고 있는 초입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후발주자 역할을 하고 있는 뭐 전해제, 전해액 기업, 이제 천보라든지 엔캠, 후성, 동화기업 이렇게까지 동화기업. 네 종목 한번 코멘트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특히 IRA 좀 법안에 좀 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그 안에 두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거예요? 엔캠과 동화기업이 미국 쪽에 지금 공장이 지금 이제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제 유예가 되든 안 되든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프리미엄을 많이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엔캠과 동화기업 두 종목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근데 수급이 요즘 양호하게 잡힌 게 천보 후성이었는데 플러스에서 많이 못 올랐어요. 네. 동화기업, 엔캠, 그리고 엔캠. 엔캠이죠, 네. 에? 동화기업과 엔캠. 네. 네, 동화기업, 엔캠 이렇게 2차 전지를 추가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기술적으로 반등이 강하다, 트레이딩을 한다 그러면 신재생에서는 풍력,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신다면 태양광, 한화솔루션 이렇게 압축을 해주셨습니다. 풍력 토픽 듣고 넘어갈게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준비를 했고 이제 CS 베어링이 지금 이제 기술적인 예. 부분에서는 가장 좀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 모양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나 예. 이제 그 안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올랐던 게 과거의 예. 사례를 봤었을 때 CS 베어링이 가장 탄력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탑픽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일정이 있어요. 앞서서 뭐 주희씨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아마 오후 5시 30분경 정도에 만날 거예요, 둘이. 아니군요. 예, 바이든과 우리 윤 대통령이 이제 한국 기업들 미국 경제 기업 큰 점 고려해서 IRA 이행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미중 정상회담이랑 헷갈렸는데 한미 정상이죠. 예정보다 긴 50분의 회담인데 양국 간의 긴밀한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 한미 동맹 70돌 다시 이제 만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헤어지는데 요 내용은 이제 먼저 보고요. 예, 미중 정상회담도 같이 좀 엮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요거부터요. 네, 일단은 상원이 민주당이 이겼죠. 그래서 예. 이제 좀 기분이 좋나 봅니다. 일단은 사실 중간 선거가 되게 어렵다고 이게 집권당이 되게 어려운 이제 그런 선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서 저는 사실 공화당이 이기기보다는 민주당이 조금 어느 정도 이겼으면 좋았던 게 정책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시장에서는 더 힘듭니다. 이제 당장 민주당 의 그런 정책만 대응을 한 게 지금 3, 4개월이 넘었고 이제 IRA 관련 법안도 나온 지 한 3개월이 다 가는데 이게 또 바뀌게 되면은 또 이제 예. 시장에서는 또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 사실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승리가 조금 더 간절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 이어 있었던 그런 정책을 계속 이어서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없다. 그래서 이제 시장 참여자의 입장에서는 IRA 법안의 수혜를 받는 종목들을 우선으로 하되 지금 보시면 이제 기업 큰 점을 고려해 이행안에 논의하겠다. 즉 투자를 많이 한 기업들에 대해선 혹은 이제 그런 섹터에 대해서는 플러스적인 요인들을 많이 고려를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요. 보시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 현대차 쪽이겠죠. 아무래도 완성차 업체들이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많이 빠져 있다가 오늘 시장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 대비해서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마 이런 기대감이 조금 더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만약 여기서 긍정적인 논의가 나와서 결과가 딱 나오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 추가 상승까지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코멘트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일단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빠졌던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와 기아도 있겠지만 이제 화신 같은 이제 조금 이제 중소형 부품사들을 보시면은 예. 이미 미국에 진출에 있어서 IRA 법안의 수혜다라고 해서 확 올랐다가 수혜를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서 쭉 빠진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당연히 완성차 업체들도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이전에 IRA 법안의 수혜를 올랐던 자동차 부품주들도 지금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제 질문은 이제 뻔하죠. 그죠? 네. 답을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완성차는 뭐 현대차, 기아는 뭐 예. 누가 줬느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예. 둘 다 이제 좀 선두적인 좀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다 보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부품사 쪽으로 이제 뭐 좀 눈을 돌리시게 된다라고 하면 화신 있죠. 화신이 그래도 성장세가 굉장히 좋고 법안의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구간에서 이런 좋은 기사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예.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 잡고 올라오는 구간에서 탄력이 조금 더 추가될 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저라면은 완성차를 잡으실 분들은 아무거나 잡으셔도 되고 예. 부품사들 보시는 분들은 화신을 관심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은 우리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사는 요즘 그 흐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볼만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신에 대해서 투자 코멘트는 기억해 볼만한 것 같고, 저희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네. 싶은데, 예, 솔직히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요, 신재생을 보시겠어요? 자동차 완성차 부품을 보시겠어요? 둘 중에 뭐 매력도를 둘 보자면. 중에 우선을 따지자고 하면은 아무래도 신재생 쪽이 탄력은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완성차 업체들 비해서 좀 가벼운 이제 예. 섹터 흐름이 좀 있기 때문에 예. 탄력성은 신재생이 좀 우선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하면 저는 반반씩 나눠서 둘 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법안의 수혜를 둘 다 받을 수도 있고요. 불확실성이 네네. 좀 해소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 포트를 좀 밀어넣기보다는 양쪽에 네. 반반씩 나눠서 사게 되는 게 조금 더 시장 참여자의 입장에선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쪽에서 저는 사실 둘 다 사는 게 조금 더 시장에서 우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오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가지고 네. 이 기사를 이중 정상으로 좀 잘못 보고 들어왔는데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 이야기도 할까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네. 자르래요. 여기까지 할게요. 예. 일단 종목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계속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 긍정적인 평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